샘플런서 선생님들을 만나 뵙는 샘키즈, 오늘은 시인이자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정유경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셀프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교사로 일하면서 동시를 쓰고 있는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초등교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집까지 내게 되셨는지, 그게 저는 일단 제일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거라는 생각은 잘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IMF를 겪으면서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영어 교과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말놀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농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이 아이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존경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또 학원 강사는 왠지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결합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등교사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문학을 좀 배우기도 했어서 제가 맡은 담당 업무가 문예 쪽이기도 했고, 초등학교 때 제가 친구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그런 말들이 그 까불고 싶은 날이라는 그 동시로도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 대 아이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즐거움 같은 거가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초등교사로서 선생님이 국어 수업을 할 때 이제 시 수업을 어떻게 하시나, 선생님 시를 많이 활용하시는 건가? 본인 시를? 이런 궁금함도 있고 어떠신지 궁금해요, 선생님. 저는 일단 아이들과 처음 만난 날에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동시를 쓴다. 그러니까 제 동시를 아이들이 많이 읽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저학년 애들하고는 동시 공부를 할 때 더 재밌어요. 동시 노래로 이렇게 율동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 하나의 예로 들자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그 풀밭을 걸을 때라는 동시가 있어요. 아이들 색종이 접기 좋아하잖아요. 네. 색종이로 꽃을 막 접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닥에 이렇게 막 뿌려요. 그러면 정말로 그 풀밭처럼 되잖아요. 그쵸. 교실 바닥에. 그래서 그 사이를 이렇게 뭐 실내화 벗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칠 때 뭐 게임과 놀이와 어떤 행동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동시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풀밭을 걸어가고 하면 좀 유치할 수 있죠. 아이들은 그 자기가 고른 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문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시는 진짜 체험이랑 연관이 되어졌을 때 더 감정이 더 많이 살아나고 감상이 더 많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아이들이랑 우산 쓰고 나가서 그냥 1시간 더 놀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았던 거 시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교실에서 동시뿐만 아니어도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시 수업이네요. 그리고 또 동시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작가와 독자로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연한 예술가로 이렇게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아이들도 이게 창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시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책갈피 모양으로 인쇄해가지고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시에 여러 너희들의 그림이 같이 콜라보 되는 거라고. 아이는 그림 작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그럴 때 아이들이 뭔가 당당해지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참 이쁜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선생님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른들이 오히려 시가
더 멀게 느껴진다? 성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시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좋아하는 어떤 가까운 친구에게 말 건다는 생각으로 진솔한 그런 말들, 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발견했던 신기한 순간들, 뭉클한 순간들, 고민했던 그런 지점들을 표현하면 그런 형태의 자연스러운 말들이 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되게 네. 이거를 순간순간을 특히 까불고 싶은 날은 학교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생활하시다가 막 떠오르는 것들 아니면 막 메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 기억했다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메모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좀 털털하고 제가 교실의 모습을 풍속화처럼 이렇게 그려내고 싶다는 그런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교실의 모습이 딱 살아나는 그 아주 모범적이고 깨끗한 그런 교실이 아니라 좀 우당탕탕. 맞아, 우당탕탕 왁자지 거라고. 그래서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의 그 내용 속에서도 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는 그런 일단 이걸 인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도 시가 되기도 했죠. 첫 번째 도시는 까불고 싶은 날이어서 그 아이들이 까불고 싶은 순간은 되게 신나는 날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그런 그 순간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교사의 마음도 좀 담겨 있었고요. 그다음에 까만 밤인데 사람의 마음에 대한 동시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그리고 마음을 좀 읽어주고 힐링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세 동시집이 다 어떤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파랑의 여행은 파랑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색채 감각이라든지 시각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넓은 세계, 또 상상의 세계 이런 것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지난해 나온 미지의 아이라는 이런 동시집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동시집은 저 혼자 낸 게 아니고요. 김계미 시인, 송선미 시인, 임복순 시인, 임수연 시인 이렇게 5 시인이 같이 냈는데 요즘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이 중에서 임복순 선생님도 네. 저와 같이 초등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전국의 대한민국의 여자 아이들을 위한 고품격 성장 탐구 동시집이다 이렇게 말씀. 타이틀 너무 좋다. 제가 진짜 이거 꼭 애들이랑 읽어봐야겠어요. 집에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제가 생각했어요. 그 말을. 여자 아이들을 위한 고품격 성장 탐구 동시집이다. 뭐 다 애착이 가시겠지만 다 내 새끼니까 가장 좋은 시는 내 새끼 중에 이거 진짜 좋다. 그거를 한 편 읽어주시면 어떨까. 많은 동시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이 파랑의 여행에 있는 우리를 위한 고래 한 마리라는 동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몇 해 전에 고래라는 동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바다에 가서 바다에 적응하고 살게 되었을까? 이런. 시 같아요. 너무 이게 뭉클한 순간이 또 많더라고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한 고래 한 마리. 저 깊은 바다엔 우리를 위한 푸른 고래 한 마리 산다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고 이 세상 어디라도 못 갈 곳 없는 푸른 자유 한 덩이가 숨쉬고 있다면 꺽꺽 터지는 우리 울음소리를 먼 데서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귀 밝은 고래 한 마리가 깊은 바닷속을 지금 달리고 있다면 심장이 따뜻한 그 고래는 눈물이 바닷물을 닮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 눈물을 받아 푸른 바다 물결에 풀고 둥글게 둥글게 맴을 돈다면 눈물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태양이 눈부신 어느 날에는 모았던 눈물을 뿜어 빛나는 하늘로 올리기도 한다면 오색무지개로 변하는 눈물을 우리도 느낄 수 있게 가끔은 잠든 우리 머리맡에 찾아와 머물다 간다면 네, 이런 동시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시기에 썼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모든 시인이나 모든 선생님, 모든 뭐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다
눈물 속에 살았을 것 같고요. 예, 눈물의 친구라는 요 말이 저는 많은 분들과 요 5글자를 많이 소통하고 싶은, 교감하고 싶은. 네. 실은 처음에 시집을 읽었을 때마다 선생님이 조합원이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조 조합원이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 약간 기질 자체가 순둥순둥하기도 하지만 방골적인 그런 기질도 원래 있었던 것 같고, 까불고 싶은 날 동시들을 쓸 때였던 것 같아요. 저를 열받게 하는 일들이 막 그 전교조 명단 공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전교조가 아니었어요. 근데 네. 외부적인, 그러니까 그냥 교사로서의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그때 전교조에 들게 됐어요. 이런 경우 저 처음 봐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오. 정말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그쵸. 전교조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들었었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교대에 들어가셔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다른 직업군과 비교를 했을 때, 초등교사, 이건 좋다, 아니면 진짜 이거는 힘들다. 사실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저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장사를 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성격도 아니고 경쟁을 해서 막 이기고 이런 성격도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가장 좋은 점을 들려고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려 보인다고 하잖아요.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 어린 존재들과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본다는 것. 그런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교사로서 고민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좋아해 줄까. 맞아. 아이들한테 되게 관심을 받고 사는 되게 일종의, 우리 교실에서 제가 연예인이잖아요, 담임이. 막 옷 입는 거 하나 막 다 관심 가져주고. 근데 선생님 진짜 되게 순수한 면이 많으셔서 아이들이랑 진짜 즐겁게 지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낭만적일지라도 바람직한 이상을 제시하는, 아이들은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보다 이 어린이들이 훨씬 대화와 어떤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저는 훨씬 쉽더라고요. 정교조에서는 여러 교육 자료를 발간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등 과목별로 교육 자료가 발간이 되고 있는데, 초등 선생님들이 받아보시는 교육 자료 이름 아시나요? 5글자인가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근데 쉬워요. 우리 아이들은 1년에 몇 번 발간이 될까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들도 정신이 없으셔서 늘 생활에 몇 번 오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4번? 틀렸나요? 정답입니다. 맞았어요. 네. 우리 아이들은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1년에 4번 출판이 되어서 선생님께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뽑기를 해서 선생님께. 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진짜 선생님과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애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그쵸? 같아요. 너무 우리 초등시 아니야.